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에서 보이스피싱에 따른 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9년 동안 충남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26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2012년 25억 원에서 지난해 163억 원으로 피해액이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인근 대전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82억 원, 세종은 3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 방역대책본부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도내에서 모두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일 기준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9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이 사망하고 431명이 퇴원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모두 159명입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청권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향후 2주간 안심은 금물이라고 한 데 이어 충청권 지자체들 또한 2주간 철저한 개인 방역을 당부하면서 연휴간 발생했을 수 있는 조용한 전파 차단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현재 뚜렷한 확산세는 없더라도 명절 연휴를 마친 후 코로나가 재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귀성 또는 귀경객 중 현재까지 확인된 코로나 확진자는 2명에 그쳤습니다. 다만 귀성 귀경객과 여행객 등 대규모 인구 이동 속에 조용한 전파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3일 열린 브리핑에서 아직 이동 중인 사람도 있고 지인, 가족 간 만남이 지속되고 있기에 연휴 기간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코로나의 최장 잠복기가 14일이라는 점을 보면 아직은 좀 섣부른 얘기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충청권 지자체들 또한 추석 명절 후 코로나 재확산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자체들은 시민들에게 명절 후 집에서 휴식 기간을 길게 가지면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잘 관찰한 후 일상생활로 복귀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가족과 지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특히 방역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향후 2주간의 코로나 재확산 여부를 결정지을 중대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충청권 지자체들은 오는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집중점검,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해외 입국자 관리 등을 실시하며 추석 특별 방역기간 방역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성군 소식 준비했는데요. 홍성군이 가을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지난달 24일부터 조기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성군 주광택 산림정책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군 산림정책팀장 주광택입니다. 네, 가을, 겨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전문 예방 진화대가 있다는 소식은 좀 생소합니다. 가을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가 어떤 건지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는 산림 내 인화물질 제거, 인화물질 소지 입산자 감시 등 산불 예방 감시 활동과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에 참여하여 산림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방부터 진화까지 참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조기 운영에 나선 이유는 뭡니까? 저희 홍성군은 가을철 산불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의 조기 운영에 나섰는데요.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연중 산불 오염이 상존함에 따라
법정 산불 조심 기간은 11월 1일에서 12월 15일 외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조기 운영하여 산불 대비 태세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9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화대원 23명을 조기 확대 운영하여 산불 재해로부터 홍성 국민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이렇게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인데 구체적인 운영 계획도 짚어주시죠. 진화대는 한국 산불 방지 기술 협회를 통한 전문 교육과 상시 훈련으로 산불 진화 대응력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외에는 임도변 제초 작업 및 주요 도로변의 칡, 가시박 등 덩굴류 제거를 통해 산림보호 활동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농업 부산물 및 쓰레기 등 불법 소각으로 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금지 계도를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불법 소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산에 가시는 분들이 각별히 주의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도 해주시죠.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사회적 거리로 인한 실내 활동의 어려움으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산 시에는 라이터 버너와 같은 인화성 물질을 휴대 금지하는 등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묘지 주변에서의 소각 행위로 인하여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른 잔디는 불에 아주 취약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묘지 부근에서는 절대로 소각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를 흔히 화마라고도 표현하곤 하는데요. 그만큼 불이 나면 통제가 쉽지가 않고 또 인명, 재산 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이겠죠. 진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군 주광택 산림정책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승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의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6월 청양에서 있었던 사고 장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진로 변경에 들어온 선행 차량을 피해 차로를 바꿔보지만 결국 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유턴하기 위해 차선 몇 개를 가로지르는 급진로 변경을 하다 일으킨 사고인데요. 2개 이상의 차선을 한 번에 변경할 경우 뒤에서 오고 있는 차량을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기다리더라도 뒤에서 오고 있는 차량은 없는지 확인하고 한 번에 1개의 차선만 차례대로 변경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7월 당진의 한 회전교차로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를 돌아 빠져나가는 중인데요. 교차로에 진입하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료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모르고 계신데요.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돌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있다면 멈춰서 기다렸다가 천천히 진입해야 합니다. 통행 요령을 잘 숙지해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7월 아산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빠르게 1차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적색불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순간 좌회전에 나오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천만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던 사고인데요. 1분 빨리 가기 위해 신호위반 하십니까? 교차로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보통 과속과 동반되기 때문에 다른 사고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기심 대신 여유를 갖고 운전하는 습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는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승경이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축산 악취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축산 악취 민원은 12,000여 건으로 5년 전보다 4.5배가량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민원의 42%에 해당하는 5,100여 건이 경남에서 발생했으며 제주와 경기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에 접수된 민원은 1,200여 건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축산 악취는 지난해 전체 악취 민원 중 30%를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성군이 소와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소 6만 2천 마리, 염소 7천 마리로 기간은 10월 5일부터 한 달 동안입니다.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농가는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은 접종 이후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해 기준에 미달하는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년 축산 관련 보조 사업에서 지원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오는 16일 개막하는 예산 장터 삼국축제를 앞두고 국화 전시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국화 전시회는 현장에서 거리를 두고 관람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예산 시네마와 출렁다리, 내포 보부상촌 등 주요 장소 6곳에 분산해 전시될 예정입니다. 당진 국도 32호선 하이마트 사거리에 LED 바닥 신호등이 설치됐습니다. 당진시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대기선에 LED 패널을 설치한 건데요. 야간에 신호등 색에 따라 LED 패널도 변해 바닥을 보고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 간의 실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양육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미술치료 교육을 실시하며 각 가정에 재료 꾸러미를 제공해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과학 실습도 진행합니다. 신청은 태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연휴가 지나고 날이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도 아침 기온 8도로 한 자릿수를 나타내겠는데요.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며 맑겠지만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청양은 4도까지 떨어지겠고 태안 10도, 다른 지역은 한 자릿수 기온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당진이 18도, 그 밖의 지역은 19도로 예보됐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에도 한글날 연휴가 있는데요. 예보 기간 내내 비 소식은 없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이 가끔 지나겠는데요. 기온은 주말부터 소폭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남부 해상 모두 맑겠고 물결은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날이 많이 건조해졌습니다. 이럴 때는 산불 등 화재가 나면 불이 번지기 쉬운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신경 써주시고 불씨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죠. 이른바 전화 사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날로 다양해지는 수법에 검찰이 위조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주는 콜센터, 일명 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010-3570-8242. 빨리 사기를 밝혀준다는 의미의 번호니까요. 혹시 보이스피싱에 의심되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